안녕하세요 여러분. 고2 학력평가 경제 올해의 마지막 해설 시간입니다. 올해 내내 경제 해설을 했잖아요. 그런데 확실히 거시경제 파트까지 해서 4단원까지 이렇게 쫙 늘어나니까, 물론 5단원은 안 들어갔지만 문제가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. 그쵸? 상당히 시간 안에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,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제 공부 재밌게 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제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, 제가 고3 수능 개념 경제 강의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.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? 자, 여러분, 전체적으로 범위가 싹 늘어났죠. 그쵸? 네, 6월이나 3월과 달리. 그래서 단원별 출제 빈도표를 보자면, 자, 5단원 가계 금융과 금융생활 파트를 빼놓고 1단원에서 4단원까지 출제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능과 정말 마찬가지로 나올 만한 주제는 모두 다 나왔습니다. 그래서 1단원에 아마 1, 2단원은 생각이 가물가물할 텐데, 특히 1단원에도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됐죠. 그래서 특히 10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, 이런 것들은 좀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큽니다. 학기 초에 배우고 지금 11월 말이니까. 그리고 2단원에서 수요 공급 법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실패, 소비자 잉여, 생산자 잉여까지 해서 정말 물을 수 있는 거 다 물었고요. 3단원이 뭐였어요? 거시경제 파트로 가는 거지. GDP 막 하고 인플레이션 하고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4단원은 무역, 국제수지, 이제 막 여러분 배웠을 것 같은데요. 그쵸? 경상수지, 특히 환율 관련돼서 골고루 하나씩, 절대우위, 비교우위와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환율과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경상수지와 관련된 거 하나씩 쫙 뒷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웠다 생각이 듭니다. 좌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. 지금 여러분은 그때그때 학교 시험법에 맞춰서 공부를 해왔었고, 따라서 학교에서 내신이라서 선택해서 풀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, 이렇게 고난도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시험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정말 내가 그동안 경제가 좋았다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구나,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우리 내년에 꼭 만나기로 해요. 자, 일단은요, 고난도 문제를 거의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5번 문제도 어려웠습니다. 여러분, 5번 문제도 어려웠고, 그 다음에 7번 문제, 가계의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와 관련된 거, 이 문제도 여러분 어려웠고요. 8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실질 GDP, 명목 GDP 했었어야 됐고,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계산하는 거, 경제 성장률, 정말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. 그중에서 특히 10번 문제 여러분 아마 이거 손도 못 댔을 수도 있어. 왜냐하면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균 비용, 그 다음에 총 비용 찾아내는 게 만만치 않았거든요.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산수가 좀 심각했죠. 그쵸? 실업률만 주어지고 실업자 수, 그리고 취업자 수, 경제활동 인구 다 구해냈었어야 되니까. 하지만 여러분이 해설을 듣고 이해가 됐다면 진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서 바로 마지막 4단원에 해당되는 문제가 쭈루루 출제가 됐고요. 그 문제들이 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. 자, 여러분 아마 제가 학교에서 근무해서 아는데 이 11월 학력평가 문제는 이거 활용해가지고 아마 학교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그럴 겁니다. 그러니까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꼭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경제 선택하시면 내년에 우리 만나서 아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애썼고요. 1번 문제부터 해설 제가 꼼꼼히 해놨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가서 1번 문제부터 착 집중해서 보는 거야. 가보자!